수분 섭취 방법에 따라 놀라운 변화를 겪는 우리의 몸. 그렇다면 특히 갈증을 쉽게 느끼는 여름, 사람들은 어떻게 수분을 섭취하고 있을까요? 더팩트 팀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구멍이 숭숭 뚫린 공에 낯선 모양의 채를 들고 뛰는 사람들. 배드민턴도 아닌 것이 탁구도 아닌 이 생소한 운동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 하고 계신 운동이 뭔가요? 공이 느리게 움직여 관절이 약한 중년과 어린이도 쉽게 칠 수 있다는 피클볼.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를 섞어 만든 라켓 스포츠라고 하는데요. 평소 운동 부족을 느낀 사람들이 찾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빌 게이츠가 즐기는 운동으로도 유명하다는데요. 잠깐만 배우면 누구든지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이고 운동량이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부상의 염려도 별로 없습니다. 가족, 친구와 팀을 이뤄 공을 주고받다 보면 어느새 시간은 훌쩍 흐르고 후덥지근한 날씨 탓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데요. 자연스레 갈증도 밀려옵니다. 휴식 시간, 중년 여성 회원들은 수분 섭취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덥지 않아요? 오늘 날씨 너무 덥죠? 네. 저마다 챙겨온 각양각색의 차와 음료. 취향 따라 종류도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작두콩차는 개운해가지고 운동한 후에 마시기가 좋더라고요. 이거 운동하니까 단백질 섭취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콩을 갈아서 먹고 있어요. 물은 그냥 물만 마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레몬수를 마시게 되면은 굉장히 상큼하고요. 입속도 굉장히 개운하고 아주 가볍습니다. 여름에는 땀을 흘리고 타는 듯한 갈증이 날 때 물보단 음료나 차를 먼저 찾게 되는데요. 건강에 신경 쓰는 중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을 하루에 한 잔 마신다. 2잔, 3잔, 4잔, 5잔. 그 외에 차는 그것보다 더 많이 마신다. 더 많이 마십니다. 몇 배 더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한 3배? 물을 일부러 마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물이라는 것은 내가 일부러 찾아서 마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도 커피를 워낙 좋아하는 편이라 그냥 물처럼 평소에 마시고 있습니다. 물보단 커피와 단백질 음료를 유달리 즐긴다는 두 사람. 이들의 수분 섭취엔 문제가 없을까요? 먼저 다이어트가 평생 숙제라는 용승희 씨. 도무지 빠지지 않는 뱃살이 고민이라는데요. 이 복부 비만만큼은 참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아요. 다른 데가 다 빠져도 뱃살은 안 빠진답니다.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복부만큼은 정말 좀 많이 안 빠지는 것 같아서 늘 고민이고요. 그래서 복부에 대한 고민이 크다 보니 늘 걱정하면서 평생 제게 다이어트는 숙제구나 하는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운동을 꾸준히 하며 관리하는데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건강. 갱년기를 지나며 고민은 더 깊어지는데요. 간이성 대장 증후군 약이요. 배가 많이 아파가지고 제가 이제 나이도 있다 보니까 염증이 자꾸 생기나 봐요. 그래서 지금 약을 한 달째 먹고 있어요. 한 달째 먹으면 되게 오래 드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젊었을 때는 금방 나았는데 갱년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먹어줘야 또 이게 나으니까 계속 염증을 달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먹는 거예요. 염증의 공격에 피부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피부가 색소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연스러운 노화라기엔 너무나 급격히 악화되어가는 피부. 디톡스를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주변에서 몸에 염증이 독소가 많이 쌓여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독소를 어떻게 빼야 될지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집에서도 커피와 단백질 음료로 수분을 섭취하는 두 사람.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커피가 커피를 부르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좀 덜 마실 커피도 운동하고 나면 갈증이 나니까 더 찾게 되고 그러면서 커피 마시는 양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먹는 식단이 인체의 산성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름철 즐겨 마시는 탄산이나 커피와 같은 산성식품을 들 수 있습니다. 수분은 우리 몸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인체 내부는 약알칼리성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산성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산도가 떨어지며 효소 활동이 방해받게 되고 몸의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를 제거할 수가 없어지고 결국 염증을 유발해 비만은 물론 노화와 질병 폭풍을 몰고 오는 겁니다. 두 사람의 수분 충전 방식이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진 않을까요? 체성분과 혈액 검사를 통해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비만도를 기록한 용승희 씨. 그리고 커피를 많이 드시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수분을 갖다가 도리어 좀 많이 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이제 체중 빼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오히려 수분이 부족하면 할수록 체중 비만도 관리에는 더 불리합니다. 물 대신 마신 커피가 비만을 유발할 뿐 아니라 고혈압 전 단계 진단을 받은 지금 고혈당, 고지혈의 위험도 가속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커피나 차를 마시면 일단 수분이 몸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물배가 차서 물을 잘 안 마시게 되는데요. 그러나 커피와 차 속에는 카페인이 들어있고 이 카페인은 커피의 경우 마신 양의 2배를, 차의 경우 마신 양의 1.5배의 수분을 이뇨작용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수분 부족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성 탈수 상태에서 산성식품이나 음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체내의 독소 축적을 증가시키게 되는데요. 이러한 독소 축적은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염증은 조직 손상과 면역 시스템의 과도한 반응을 초래합니다. 최복수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독소 제거 관련해서 예를 들어 물을 충분히 많이 드신다든지 비타민을 많이 드신다든지 이런 디톡스에 도움이 되는 이제 생활 습관을 가지셔야지만 그 염증 수치들도 낮아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면역도 좀 활성화되실 수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 상태인 최복순 씨는 특히 염증에 취약한 상태였는데요. 몸이 산성화되며 만들어지는 염증은 혈액 상태만 봐도 치명적인 위험성을 알 수 있습니다. 혈소판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부위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응고대에 뭉쳐진 혈액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정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혈액이 산성화되면 콜레스테롤과 지질이 엉켜 염증으로 뭉치게 되고 이렇게 뭉쳐진 혈액은 혈전이 되어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더 나아가 심부전과 뇌졸중 같은 치명적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몸의 산도가 무너지면서 우리 몸이 산성화되면 피부 장벽이 손상돼 주름이 생기고 여드름과 발진이 생깁니다. 또한 혈액을 탁하고 끈적하게 만들어 노화와 질병 위험을 높입니다. 우리 몸이 언제나 일정한 체온 36.5도씨 내외를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수분은 pH 7.4의 약 알칼리성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산성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다 보면 체내 수분 pH가 낮아져서 산성화가 될 수 있고 지나친 활성산소의 발생으로 몸에 독소가 쌓여 만성 염증 및 각종 질환의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를 낮추려는 몸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선 산도 관리가 필수입니다. 중년 건강을 위해선 산도 관리를 위한 수분 섭취가 필수입니다.